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날에 이어서 복습도 좀 해보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크게 전통적으로는 7점, 7가지의 감정이 있다. 그래서 그게 희노, 애락, 애호요. 들어보셨죠? 희라는 거는 기쁠 희, 기쁨이라는 거. 반대로 노는 화남이죠. 화나는 거. 그 다음에 애는 슬프다는 거. 희노, 애랑 해서 슬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락은 즐거움. 그 다음에 애가 2번 나오는데 희노, 애락, 애호요가 됩니다. 이번에 애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오라는 거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애호욕 중에서 욕은 욕심. 자,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쪼개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70대 때로 우리가 마음이 변해도 하루에도 여러 번 내 감정이 변하는데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립고, 예를 들어서 고향을 생각하면 그립고, 막 또 자식을 생각하면, 손자를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또 옛날에 나를 해코지한 사람을 생각하면 또 미워지죠. 또 옛날 부모님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또 슬퍼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70대 때로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실정이다 얘기를 했었죠. 그럼 우리 마음이 과연 그렇게 감정만 있느냐? 내가 슬퍼도 억제를 해서 슬픔을 이겨낼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미웃고 그래도 아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미워하면 나도 누가 미워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달랠 수 있죠. 그런 것이 우리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거를 이러한 실정의 감정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성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걸 해서 나한테 해로운 걸 줄 수 있어. 참아야지. 막 다들 막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더 먹고 싶어. 다시 하면 안 되지. 라고 억제를 하잖아요. 자, 그런 것이 이성이고 의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크게 나누면 이성과 감성.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감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든 이치나 또 인간의 도리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거를 억제시키는 마음이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리에도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과 감성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달라요.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잖아요. 이 뇌가 주로 어떤 모양이면 호주같이 생겼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가. 근데 주로 울룩울룩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윗부분이 이런 인간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스러운 생각, 이런 거를 하는 곳들, 주로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은 위쪽에 있고, 감성을 담당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밑바닥 쪽, 밑바닥 가운데 쪽에. 해부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고, 아무튼 대충 다 이렇게 나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병원에도 가면 정신신경과 정신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심장, 가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뇌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 뇌 속에 결국은 타고난 것도 있고 살아오면서 이제 교육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이건 좋은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고 이건 선한 일이고 이건 악한 일이고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법은 몰라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긴 것은 인간 사회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이 혼자서 나중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혼자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생각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를 몰라요. 왜냐면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본인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어릴 때는 부모나 형제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중에는 그런 것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떨어져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런 교육이 원만하게 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정신신경적으로 무슨 질환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판단력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무엇이 옳은 건지 자기가 이거다면은 잘못한 건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지금 알고 지내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 싫고 만나면 나로 하여금 화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그 사람 안에 만들어진 사고의 기준, 옳고 그름의 정의와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좀 좋게 말하면 도덕성이 부족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도덕성이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거고,
사람이 다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라고 해서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다면 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서로 잘 지킬 텐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보편적인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전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법률 같은 것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고 시의회에서는 이제 시의원들이 만들죠. 그 하위법들은 물론 이제 법제처, 각 부처 이런 데서 이제 그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세상이 점점 복잡 다양해질수록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잘못한 건지.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을 것 같은데 법에는 어긋나.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복잡 다양할수록 자꾸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법 이전에는 인간 본성에 그러한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그 이성과 감성으로서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체득했던 그러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비난을 받지 않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어쩌면 지금 이성과 감성의 차이. 한쪽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그러면 안 돼. 라고 조정을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건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양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마음이 똑같냐? 그게 아니고 그 사회의 문화 양식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옳은 것이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잘못된 거다 이거. 또 과거에 옳았던 사람이 지금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 쉬운 예를 든다면 정말 제가 어릴 때 그 라디오에서 그런 연습극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아주 그때는 되게 선악에 대한 것들이 많았어요. 또 우리 고전적으로는 흥부놀부가 그게 있죠. 흥부전이라는 거. 놀부는 천하의 나쁜 놈이죠. 흥부는 무조건 착하고. 근데 지금 생각은 여러분 어떠세요? 놀부가 나쁘긴 나쁘지. 지 동생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마누라까지도 그런 여자를 얻어갖고. 그런데 흥부가 착하기는 하지만 참 무능력한 부분이 좀 있죠. 무능력한 부분이 있고 의존성이 많아. 그래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정말 착하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으로도 변화한다 이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복합돼서 우리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제가 건강 강좌에서 뭐하러 말씀을 드릴까요? 철학 시간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심리 시간도 아닌데 마음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그만큼 미친다 이거죠. 병을 낫게 하고 빨리 치료되게 하고 하는 것은 거의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 이상 마음이 좌우를 한다는 거죠. 병을 낫게 하는 것. 병을 나게 하는 것도 물론 가다가 뭐에 찔리거나 뭘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든가 이거 아니고 주로 우리 몸에서 나는 어떤 속병, 예를 들어 위궤양이 걸린다, 또 뭐죠? 또 심장병이 걸린다, 또 뭐 다른 원인도 많지만은 또 고혈압이 생긴다. 이러이러한 등등 많은 그런 질병들이 내 마음에 의해서 원인이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거나 아니면 그 마음과 다른 요인이 복합해서 병이 생기는 거죠. 주로 마음이 영향을 주는 병도 있고 또 다른 요인하고 겹쳐가지고 병이 생기기도.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속상하고 근심거리가 있을 때 단맛이 있던가요? 벌써 소화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단맛이 없다는 얘기는. 자, 그것도 이제 의학적으로 풀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짧은 시간에 그것도 너무 머리가 아플 수 있어.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도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 마음을 제가 복잡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아까 제가 감성과 이성 말씀드렸는데 이성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의지는 이성은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아요. 영향 미치긴 해도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 살고 싶지 않아. 아이고 내가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딱 멈추게 한다고 해서 그 이성이 의지로 되나요 그게? 네. 그렇듯이 이성으로 내 어떤 생체 활동을 변화시킬 수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감성을 변화를 시키고 제가 지금 화가 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 너무 화가 나면 요새 사람들은 아이고 뚜껑 열려. 뚜껑 열리면 죽지. 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뚜껑 열린다고 그래. 근데 아무튼 아이고 뭐 화나면 아이고 열받아. 그렇게 말하죠. 자, 혈압이 오르고요. 화가 나는 예를 들자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심장이 그만큼 빨리 뛰기 때문입니다. 피를 빨리빨리 밀어내니까 피가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집니다. 물을
빨리 밀어내니까. 그리고 막 그 근육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더워지지. 하나. 열받는다. 그 말하죠. 열받기는 받아 자기가 내는 거지. 자기가 내는 그 열받았다고 그래.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너무 걱정이 많으면요. 근심해. 아들 걱정, 딸 걱정. 내가 걱정 안 해도 잘 살고 있는데 뭘 걱정이야. 저도 가끔 걱정해. 아들, 딸을 못 영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때는 아이고 지네들 인생인데 뭐 내가 뭘 신경 써.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때는 걱정이 돼요. 근데 지네들은 별로 걱정을 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근심을 하게 되면 소화 활동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잘. 자, 우리 신경은요, 아까 뇌에서 작용하는 의지를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 반대로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소화 활동을 하게 하고 막 오줌을 거르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활동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그 신경계통을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자율신경. 그 자율신경은 내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은 그것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내 마음이 뭐 분노했다, 걱정했다가 뭐 질투했다가 미워했다 하면은 그 자율신경이 내장들을 변화시켜요. 빨리 활동하게 하거나 천천히 활동하게 하거나. 여러분 속 끓인다, 뭐 한다 그런 말씀 드렸고 걱정을 한참 많이 하고 나면은 남들이 와서 보고 내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 웃겨 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도 결국 감정을 내가 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정이 상하면은 내 내장 활동, 호르몬 활동, 순환 활동에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뭡니까? 내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뉴스타트 뭐 그런 것도 얘기했고 식사를 하는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시면 좋고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 감정을 잘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아까 자율신경 말씀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자율,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자율신경을 또 두 개로 나누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 교감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이 서로 통한다 그 말이에요. 교감한다. 학교에서 하는 교장 그게 아니고 감정할 때 서로 교통한다. 서로 내 마음이 통하는 그런 마음, 그 감정. 그것이 이제 교감입니다. 교감신경은 막 내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아니면 혈압을 막 높게 하거나 뭐 그런 활동을 해요. 근데 부교감은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정치적으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균형을 맞춰져 가지고 이제 내 몸이 안정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여성분들이 출산율이 가장 높으신 것 같은데, 자, 엊그제 폐경기를 지나셨죠? 그때 조용히 넘어가신 분도 있지만은 그때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뭐 어떤 건 마음이 괜히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차마 그럴 수 없지만 남편도 원망스럽고 근데 때렸으면 좋겠고 한때는 괜찮은데 한때는 화나고 금방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도 하고 땀도 나고 그런 일 있으셨나요? 여기는 다 조용히 지나가시고 착하게 사셔가지고 조용히 잘 지나가셨어요. 근데 폐경기라는 거는 이제 호르몬이 이상이 와요. 여성 호르몬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내가 여성이니까 여성 호르몬이 쭉 나와서 애도 날 수 있었고 월경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와요.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니까 자율신경에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싸움질만 해갖고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니까 내 몸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남성 호르몬이 여자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주로 젊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여성스럽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성 호르몬 줄고 남성 호르몬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조금 괄괄해지죠. 힘도 좀 세지고 부끄러울지도 조금 모르고. 근데 남자는 그러면 월경을 안 오니까 그런 권태기가 없냐? 남자도 이제 50 넘고 이렇게도 하면은 이제 남성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성스럽고 활발하던 사람이 이제 여성화돼요. 그래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갑 넘으면 부인한테 두드려 맞는 거지.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옛날에 뭐랬을까요? 남자가 요거 여기다 물 좀 떠와 앉아가지고 일체 부엌일 손 담궈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 들면 어때 안 시켜도 슬금슬금 와서 설거지 해주고 그죠? 여성화되는 호르몬 변화하고 이 신경 변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변화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잘 조정을 하면 지금 이 자율신경을 잘 조정이 되니까 결국은 내 내장 활동도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항상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한번 여러분 이건 어떤 책에 넣는 거고요. 제가 한번 우리 마음을 그런 책에는 아까 말씀드린 7점 정도, 그 다음 심리적으로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얘기는 하지만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곧돌이 좀 연구를 해서 우리 마음을 좀 외우기 좋게 7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외우기 좋게 7개씩 해갖고 7개를 만들었어요. 7개씩 묶어서 7가지를 만들으니까 결국은 77에 49 49가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가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그렇게 분석이 되겠어요. 따져보면 뭐 세부적으로 오면 몇백 개, 몇 천 개라도 쪼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많이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찾아보니까 49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보면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룹은 우울, 불절, 무공경. 우울, 불절, 무공경. 아까 희노애락, 애우욕 했던 것처럼 7개를 만들어 보니까 우울, 불절, 무공경.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죠. 자, 첫 번째, 우는 뭐냐면 근심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될 걸 늘 작은 것에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털고 나가지만 이분들은 계속 생각해.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 기능이든 신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 거는 우울입니다. 우울. 기분이 안 좋은 거. 그거 심해지면 우울증 걸리잖아요. 네. 우울증 걸리면 만사가 귀찮아. 그리고 다 하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죽고 싶어. 깊어지고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상태를 여러분 유지하면 안 돼요. 빨리 기분 전환을 해서 그 상태를 안 갖도록. 뭐 젊은 친구들도 뭐 애 낳고 산후 우울증도 있다고 하는데 애 낳고는 그 귀한 자식을 얻어놓고도 우울증이 생긴다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든 노인들께서는 이제 그 우울증이 많죠. 왜? 하고 삶이 너무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산 날보다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울해져. 오히려 우울증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 우울 상태를 유지 않아도 빨리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기분 전환을 할 것인가. 빨리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집이라도 빙빙 돌 건가. 심호흡을 밖에 나와서 많이 해서 내 기분 전환을 할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해서 내 우울 상태인데 움직이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우울 상태를 빨리 의지로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성과 의지로서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함. 내가 뭐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편치가 않아. 불안. 이 불안이 너무 심해지는 게 바로 기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하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마음이.
자, 그럼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절망감. 이 절망감은 뭐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작게나마라도 나이가 들면은 이 절망감을 좀 느낍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한 허무한 감정, 거기서 이제 초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나이가 들수록 관심이 없어져요. 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죠. 그리고 뭐 남이 어쩌다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도 않아. 또 먹고 멋을 뭐 그렇게 갖고 싶지도 않아. 무관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 마음이 공포입니다. 공포스러워 무서운 감정. 자, 그 다음에 놀라는 마음. 자, 이것을 지금 7개 그룹으로 하나를 한번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룹으로 수포공허 현고후 7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수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수치심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인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수치심, 그리고 또 그 수치심 어디까지 보냐면 내 몸이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행사나 이런 데 또 아이고 늙으니까 볼 데 없이 멀어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 것이 이 수치심이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포자기식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입니다. 호는 호기심.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의욕도 떨어지다 보니까 빨리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이 공은 텅 빈 마음입니다.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하니 참 공허해.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도 어떤 때는 생각이나 마음이 잘 통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 혼자 외톨인 것 같아. 또 내가 별로 남겨놓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 공허한 마음이 갑자기 듭니다. 그 다음에 허는 아까 공허한 마음이랑 비슷한 거지만 허전한 마음입니다. 허전한 마음. 자, 그 다음에 혐은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뭐 요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 관계에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싫어하는 게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고는 고독한 마음, 외로운 마음입니다. 옛날 대가족으로 살 때는 나이가 들어도 그 어르신 말에 따라서, 어르신 조언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반대로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외톨이야.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 그 다음에 후는 후회스러운 마음이에요.
내가 과거를 별 의미 없이 산 것 같은 그런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 자, 세 번째 그룹은 용교, 편집, 긍부사. 용교, 편집, 긍부사. 자,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용기죠, 용기. 용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지나치면 실수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그 용기의 결과가 따라주지 못할 때 실망을 또 가져오기 때문에 용기도 지나치면 좋지 않다. 교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남보다 그냥 뭘 하고 싶어. 그래서 남에게 그래서 뽐내고 싶고 그런 마음들, 그 교만한 마음. 이 편은 편협스러운 마음입니다. 두루두루 생각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만 똘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런 쪽으로만 치우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편협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편협스러운 마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편협스럽지도 않은데도 젊은 애들이 편협스럽게 몰아붙이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젊은 그런 자녀분들이나 젊은이들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아는 나를 낮추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집은 집착성입니다. 원 하나에 빠져갖고 거기에만 몰두하려고 하는 집착성. 그러면 이제 풍요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만 빠져가지고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도 적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긍은 긍정하는 거. 뭐든지 다 옳다고만 말하는 거죠. 긍정적 사고는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비판 없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또 좋지 않은 거죠.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든지 지나친 것은 뭐든지 나쁘다. 지나친 것은 뭐든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부는 부정적 태도입니다. 뭐든지 그런 분 여러분도 만나죠. 뭐든지 비판하고 자기 것만 오고 비판만 하고 아니라고만 말하고 그런 그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 부정적 태도는 자기 마음도 편치 않아요. 사실 자기 속으로도 화가 나거든. 부정적. 그 다음에 긍부사할 때 사는 지나친 사고입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생각을 많이 하면은 역시 내정할 때는 활발하지 않겠죠. 사람이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활동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읽고 뭐 또 따라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뇌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나친 사고는 역시 또 해가 된다. 자, 네 번째 그룹으로 희소, 적질, 억한원. 그래서 희는 희망에 들떠있는 마음. 희망은 좋은 거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들떠있는.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추석이 돌아올 때지만 어쩌다 한번 때때옷을 얻어 입으면 너 부모님들이 꼭 그걸 추석 때 입으래. 지금 입고 싶은데 그러면 빨리 추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막 가슴이 설레죠. 그런 어린 기억들이야 좋은 일이지만 이 희망이라는 것이 너무 들떠있는 현실과 무관한데 이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는 소극적 태도입니다. 소극적입니다. 본인 스스로 독립적이 하지 못하고 뭐든지 소극적인 그런 태도. 그건 이제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죠. 소극적. 반대로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자, 적극적 태도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지나칠 경우에는 실수를 연발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실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질은 질투입니다. 우리 질투하는 마음. 옛날에 남성 권위의 그런 사회에서는 여자가 질투하면 투기죄에 들어가겠죠. 또 실거지약에서 질투. 여자는 질투도 하면 안 돼. 그런 시대를 옛날 어른들이 사셨죠. 아무튼 질투하는 마음은 남이 잘 되면, 그러니까 남이 논을 사면 괜찮은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게 질투심입니다. 남이 나 모르는 사람이 잘 되고 로또 당첨되면 좋은데 옆집 사람이 로또 당첨되면 배가 아파. 이 질투심이 하면 내 마음이 편한가요? 분명히 불편하죠. 자, 억은 억울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누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보실까요? 그때 가서 그때 이 말을 꼭 해줬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못했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억울해. 그래서 남한테 당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표현을 못하고 당했다고만 이렇게 생각할 때 억울함이 있는 거죠. 자, 한은 한스러움입니다. 우리 과거에 어렵게 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을 가진 우리 나라 사람들의 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이제 선진국이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조선인의 그 마음 정서 중에 대표적인 게 한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 음악, 국악이라는 음악도 민속음악은 이 한이 많이 들어있어요. 슬프고 애절하고 원은 바라는 거죠. 막 욕심을 뭘 원하는 거. 자, 오늘은 쉬운 게 없이 빨리 하고 끝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이양주의 결과표입니다. 이는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고,
두 번째 이는 이타심입니다. 이타심, 남을 이롭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것도 적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와전될 경우도 있죠. 그 전에 제가 갈마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부모님 자기 시부모한테는 잘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노인들을 해서 봉사활동을 도와더라고요. 그 이타심이 공명심 그런 쪽으로 이제 와정된 거죠. 그게 양은 양심입니다. 자, 죄는 죄책감. 내가 뭔 일이 있으면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을 저질러서 내가 죄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금은 그런 게 좀 줄어들었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인과응보라는 사고방식으로 해서 내가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은 결벽증입니다. 너무 막 깨끗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결벽증. 또는 뭐 몸을 깨끗하려고 하는 결벽증도 없고 뭐든지 완성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벽증도 있죠. 심리적 결벽증. 과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왕년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가 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이고 패는 폐쇄적인 마음입니다.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이러는 폐쇄적인 마음. 자, 여섯 번째 그룹이 우열, 자체, 의심인데, 자, 우는 우월의식입니다. 자기보다 조금 덜 모자라는 것 같은 사람한테 우월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열은 열등감입니다. 그 열등감이 또 이런 우월의식. 그러니까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멸시하고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는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 열등감. 그 다음에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은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은 좋은 거지만 자존감이 너무 지나치면 아까 말한 교만심으로 변하는 거죠. 체는 체면의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양반 상인 그런 제도가 있어갖고 가문 뭐 이런 걸 위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체면의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지금 그런 것이 오면 내 얼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체면 때문에 뭘 못하고 그걸 하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깎아내려질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는 위선입니다. 위선된 마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죠. 의는 의심과 의욕. 자꾸 뭐든지 말을 해도 안 믿고 의심만 하려고 드는 마음. 신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꾸 보증도 써주고 돈도 띄고 하는 거죠. 너무 믿어도 안 된다. 마지막 일곱째 꼴보로 잠복, 의독, 기벽, 도대. 참은 잠재적인 심리. 사람마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으면 잠재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복은 내가 차마 현재 실천은 못했지만 옛날에 억울했던 일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심이 있다는 거죠. 표현은 안 해도 내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의는 의존성, 의탓입니다. 뭐든지 남한테 의존을 여는 마음. 반대로 독은 독립심. 뭐든지 자기 혼자서 다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달프겠죠, 당연히. 기는 어느 특정한
시점에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는 그 기억들. 벽은 버릇입니다. 어떤 잘못된 습관 버릇. 도는 도벽, 훔치는. 다른 마음을 훔치는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한번 세부적으로 쪼개봤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은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다 이러는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지나치게 휩쓸리지 않고 항상 중도의 마음으로 평정심을 갖는 것. 그래야만이 내 모든 내장 활동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 마음가짐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주로 지루하셨겠지만 저 훑어봤고요. 결론은 중도의 마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평정심을 유지시키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 시간이지만 심리적인 걸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없으실 거고 긴 시간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마칠게요.